안녕하세요. 이번 주 8장 공인중개사 협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수업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챕터에서 체크 포인트는 공인중개사 협회의 성격, 설립 절차와 구성, 업무, 공제사업으로 구성된 단원이고요. 이 전체 내용에서 골고루 한두 문제 정도가 시험 문제에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협회의 내용에 관해서 공부를 할 거고, 출제 키워드하고 출제 경향은 협회 설립 구성 업무가 한문항, 공제사업에서 공제규정운영위원회에서 한문항, 이렇게 출제가 됐었고요. 출제 경향이에요. 앞으로도 출제될 역량이 출제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공인중개사 협회에 관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용어 해설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용어 해설. 사단법인, 발기인, 회계기준, 책임준비금, 간사, 지급 여력 비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이라는 거는 어떤 목적이 생기면 그 목적 아래에 여러 사람이 결합한 단체로서 법 인격이 부여된 사단을 말하고 있고요. 사단법인에는 비영리 사단법인과 영리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상법의 기울을 받는 게 영리 사단법인이죠. 보통 사단법인이라고 할 때는 민법상의 비영리 사단법인을 말하고 있는 거죠. 민법상의 비영리 사단법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발기인, 새로운 그 일의 시작을 할 때 단체 설립 따위를 앞장서서 일으키는 사람이 발기인이 되겠죠. 회계 기준을 보겠습니다. 회계 기준. 어떤 기업이 생기게 되는데 그 기업이 출발을 해요. 발기인에 의해서 새로 법인이 만들어지고 그거는 이제 기업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일반 기업이 회계를 처리할 때 처리할 때 따자가 빠졌네요. 따라야 할 기준이 회계 기준이다. 회계 기준이고요. 책임 준비금. 예를 들어 보험회사가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보험료의 일정액을 적립시키는 돈이 책임 준비금이 되겠죠. 보험회사가 정산할 때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을 말하기도 합니다. 간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단체나 모임의 일을 맡아 주선하고 처리하는 직책이 간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급 여력 비율.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경영 상태를 가름할 수 있는 좋은 지표입니다. 지급 여력 비율이 100%일 때를 정상 상태로 보고요. 100% 미만이면
경영 개선 명령을 통해 퇴출 조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협회 설립, 구성 및 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회 설립은요, 설립 목적이 있는데,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는 그 자질 향상 및 품위 유지에 중개업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협회를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협회의 성격은요, 법인, 협회는 법인으로 합니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설립 절차, 숙지, 지부 및 지회의 확실한 정리, 감독권자 익히기가 있고요. 2번 설립 등 복수라는 게 한 개가 아니고 단수죠. 2개 이상의 협회를 설립할 수가 있다. 2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협회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설립 절차. 협회는 회원이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서 정관을 작성해야 되고요.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이 됩니다. 1번 정관 작성. 공인중개사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서 서명, 날인을 해야 됩니다. 2번 창립총회.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는 발기인이 작성해서 서명, 날인한 정관에 대해서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 장관의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2번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의 100인 이상,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서 각각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해야 됩니다. 조금 우리가 여기까지 배운 것을 복습을 해보자면은, 협회는 300인 이상 발기인이 되어서 정관을 작성을 해야 되고요.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협회가 성립을 합니다. 허가가 아닌 인가제도입니다. 허가가 아닌 인가제도. 정관 작성은 300명 이상이 돼야 되고요. 창립총회는 600명 이상, 서울 100명 이상, 광역시도 특도 20명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창립총회까지 여러분들과 수업을 했고, 다음 설립인가를 보겠습니다. 설립인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 장관의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협회 설립 및 설립 인가의 신청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뭘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3번, 협회의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국토교통부 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서류로 합니다. 이 경우에는 설립허가 신청서는 이를 설립인가 신청서로 볼 수 있습니다. 4번, 설립등기. 협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면서 성립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협회의 구성. 1번, 지부 및 지회. 1번,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 지부를 시, 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협회가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를 설치한 때는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협회의 주된 사무소를 한번 보도록 하면은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과거 서울특별시에 두어야 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폐지가 되었고요. 따라서 주된 사무소는 전국 어느 곳에 두어도 무방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총회. 협회는 총회의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까지를 복습을 해보면 협회는 각 시도에 지부를 두어야 한다. 둘 수가 있죠? 둘 수 있다. 공인중개사협회가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다음, 협회의 업무가 있습니다. 협회의 업무. 고유 업무가 있는데 협회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고유 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가 있죠. 1번은 회원의 품위 유지를 위한 업무가 있고요. 2번, 부동산 중개제도의 연구 개선에 관한 업무가 있고, 3번,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 및 교육, 연수에 관한 업무가 있고요. 4번, 회원의 윤리 현장 제정 및 그 실천에 관한 업무가 있습니다. 5번,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가 있고요. 6번, 공제사업에 관한 업무가 있는데 이 경우 공제사업은 비영리 사업으로서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합니다. 7번,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업무가 있습니다. 2번, 수탁 업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고, 협회는 다음에 업무를 위탁받아 할 수 있습니다. 그 업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실무교육, 연수교육 및 직무에 관한 업무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 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가 있습니다. 다음은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 등이 있는데요. 1번 지도 감독.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를 지도 감독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출입을 하면서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으로는요. 협회, 지부 및 지회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지도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지부를 등록관청이 지회를 감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2번 증표 제시. 출입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보여야 됩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라 함은 공무원증, 별지 27호 서식의 공인중개사 협회 조사 검사 증명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제재로는요. 자료의 제출, 조사, 검사, 거부 방해 또는 기피를 했을 때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하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음 공제사업입니다. 공제사업은 목적과 성격이 있는데 공제사업의 목적으로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공제사업은 비영리 사업으로서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합니다. 공제사업의 성격으로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갖고요.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제도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라고 보아야 하며 공제 약관의 공제 가입자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로 인한 사고의 경우까지 공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었다고 하여 이것이 공제제도의 본질에 어긋난다거나 고의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의 경우 보험지의 면책을 규정한 상법 제650조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례가 난 게 있습니다. 두 번 공제사업의 범위를 보겠습니다. 협회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죠.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기금의 조성 및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공제사업의 부대 업무로서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공제규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사업 중에 공제규정 공제규정 제정 및 승인을 보겠으며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두 번째는 공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제 규정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 규정의 내용. 공제 규정에는 어떤 걸로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공제 규정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거냐면 기역, 니은, 디귿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제 규정에 정할 사항, 기역, 공제계약의 내용인데 협회 공제 책임, 공제금, 공제료, 공제기간,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 절차, 구상 및 대위권, 공제계약의 실효, 그 밖의 공제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회계 기준이 있습니다. 회계 기준. 공제사업을 손해배상 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을 하고요.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 원칙에 부합되는 세부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책임준비금의 적립 비율을 보겠습니다.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하고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배운 거를 복습을 해보면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 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중요한 내용이고요. 21회, 25회, 30회 기출문제가 되겠죠. 21회, 24회, 30회 기출문제.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협회의 총 수익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이게 협회의 총 수익금액의 100분의 10이 아니고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죠.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다음 공제사업의 관리. 공제사업의 관리를 보면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해서 별도 회계로 관리를 해야 되고요. 책임준비금, 이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섯 번째, 운영실적공사. 협회는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영실적을 일간신문, 협회보 등을 통해서 공제계약자에게 공시를 해야 됩니다. 2번, 협회는 공제사업의 운영실적에 관한 다음 사항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를 하고요.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결산서인 요약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가 있고요.
니은은 공재료 수입액, 공제금 지급액, 책임 준비금 적립액이 있고요. 디귿 그 밖의 공제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입안시 제재가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핵심 판례가 있어요. 공제계약에 관해서. 공제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이고요. 기업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 사이에 체결된 공제계약은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으로서의 본질을 가지고 있고,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기업 공인중개사가 장래 공제사고를 일으킬 의도를 가지고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서 실제로 고의로 공제사고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공제계약 당시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다고 단정하여 우연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거나 공제계약을 무효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핵심 대법원 판례가 되겠습니다. 공제사업의 운영을 보겠습니다. 공제사업의 운영. 첫 번째는 재무건전성 유지하는데요. 재무건전성 유지 사항을 보겠습니다. 협회는 공제금 지급 능력과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하는데요. 그게 어떤 것이 있나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세 번째는 유동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본은 어떤 건지 아시죠? 투자 금액, 자산은 전체의 어떤 금전으로 환원될 수 있는 재산을 자산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유동성은 현금화될 수 있는 확보에 관한 사항, 유동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금방 현금화될 수 있는 자산들을 얘기를 할 수 있죠. 두 번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 있는데 협회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모두 준수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기업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 니은 구상, 채권 등 보유 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 충당금을 적립을 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협회의 재무 건전성의 어떤 기준이 되고 지켜야 될 사항이 되겠죠. 2번 지급 여력 비율은 지급 여력 금액을 지급 여력 기준 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합니다. 기억 지급 여력 금액은 자본금, 대손 충당금, 이익잉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영업권, 성급비용 등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지급 여력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공제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무건전성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조사 또는 검사. 1번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 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요. 이거 조사 또는 검사는 23회, 30회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공제사업 운영의 개선 명령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 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의 조치를 명할 수가 있는데요. 공제사업 운영의 개선 명령은 25회, 29회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러면 조치 명령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나 한번 볼게요. 업무 집행 방법의 변경, 자산 예탁 기간의 변경, 자산의 장부 가격의 변경,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그 밖에 이 법 및 공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개선 명령이 있습니다. 2번 위반 시 제재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국토교통부 장관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 시에는. 다음 임원에 대한 제재가 있습니다. 임원에 대한 제재.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 임원이 어느 하나에 해당해서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경우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보자 하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공제 규정을 위반해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재무 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이게 30회 기출문제로 출제가 됐는데요. 중요 내용을 얘기해 보면은요. 공제사업은 비영리 사업으로서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하고요. 협회는 총회의 의견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요. 협회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권한이 없고 자격 취소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등록 취소 및 업무 정지는 등록관청이 이행할 수가 있습니다. 협회는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살펴봤고요. 다음 공제사업운영위원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사업운영위원회 1번 운영위원회의 설치가 있고요.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협회에 운영위원회를 2개 되어 있습니다. 2번 심의 감독 사항을 보도록 하면은 운영위원회는 공제사업에 관해서 다음에 8가지 사항을 심의하고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계획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이 있고요.
두 번째,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차입금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주요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공제약관 공제 규정의 변경과 공제와 관련된 내부 규정의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들이 있고요. 여섯 번째는 공제금, 공제가입금, 공제료 및 요율에 관한 사항 등이 있고요. 일곱 번째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여덟 번째는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회의에 붙이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감독 사항 등 8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살펴봤고요. 다음은 운영위원회 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수는 위원은 협회의 임원, 중개업, 법률, 회계, 금융, 보험, 부동산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중개업 관련 이해 관계자로 구성이 하되 그 수는 19명 이내로 합니다. 19명 이내. 두 번째, 운영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해서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하는데 위원회 수는 전체 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어떤 사람의 구성으로 네 부류의 사람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부류의 사람과 그 네 부류의 사람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에 대해서는 27회 출제가 됐고요. 기출문제가 되겠죠. 위원에 관한 27회 기출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국토교통부 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두 번째는 협회의 회장. 세 번째는 협회 이사회가 협회의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네 번째,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협회의 회장이 추천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사람인데요. 이것이 5가지가 있습니다. 기억, 국토교통부 아니죠. 기억, 대학 또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최고연구원 이상으로 재직을 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이 되겠고요. 부동산 분야 또는 법률, 회계, 금융, 보험 분야를 전공한 사람이 되겠고요. 니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겠고요. 디귿,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되겠고요. 리을은 공제조합,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되겠고요. 미음은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서 등록한 소비자 단체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위원회 임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이 되겠고요. 협회 회장,
제외한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요.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회 임기는 보궐위원이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25회, 27회에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연임 규정이 없고,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은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배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위원장과 부위원장. 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한 명을 두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호선. 5번 회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2번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3번 운영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4번 규정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복습을 해보면, 이것도 25회 회의에 관한 게 출제가 됐고요. 운영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이 아니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출석위원 과반으로. 다음 간사 및 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및 서기를 두고요. 간사 및 서기는 공제 업무를 담당하는 협회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을 합니다. 두 번째,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해서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을 해야 됩니다. 다음, 정책심의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비교를 한 표를 여러분들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와 공제사업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설치는 국토교통부에 둘 수가 있고요. 공제사업은 협회에 둔다. 구성은 위원수는 7명 이상 11명 이내, 위원장 포함 19명 이내. 협회 관계자인 위원회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미만, 성별을 고려해서요.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공제사업운영회는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요.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 위촉을 하고요. 정책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을 할 수가 있고, 공제사업운영위원회 간사 및 서기는 협회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임기는 2년이고요. 연임 규정이 없습니다. 공제사업운영위원회 임기는 2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명한 소속 공무원 1인 및 협회의 회장은 제외, 1회에 한해서 연임이 되고요.
정책심의위원회 회의는 소집은 위원장, 공제사업운영위원회 소집은 위원장, 정책심의위원회 직무대행은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공제사업위원회 직무대행은 부위원장, 정책심의위원회 개인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이고요. 운영위원회 개인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공인 중에서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공제사업운영위원회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수 있고요. OX 문제를 여러분들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OX를 외쳐보도록 하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1번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거는 O인지 X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외쳐보시고 정답은 X입니다.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합니다. 이거는 재단법인이 아니고요. 2번 협회 창립총회는 서울특별시에 300인 이상의 회원의 참여를 요한다. OX 중에서 이 정답은 X죠. 창립총회는 서울특별시에서 100인 이상, 광역시, 도미,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를 해야 되니까 X가 되겠고요. 3번 협회가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된다. OX 중에서 O가 되겠죠. 4번 이 법에서는 협회에 시도 지부를 들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OX 중에 X죠.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에 지혜를 둘 수가 있는 거죠. 5번 협회는 총회의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5번 OX 중에 정답은 O죠. 6번 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번 OX 중에 O가 되겠죠. 7번 위촉받아 보궐위원이 된 운영위원회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거는 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OX 문제까지 여러분들과 풀어보도록 했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업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